할머니 오실 줄 알았어요.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저는 화려한 결혼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제겐 누구도 모르는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좁은 방 안을 채우고 저는 어김없이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 혼자 사는 이 작은 원룸은 이제 제 온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11월 30일.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 결혼식까지 이제 한 달. 손주 민서의 결혼 소식을 들은 건 2달 전이었습니다. 큰아들 정훈이가 전화로 짧게 알려왔죠. 엄마, 민서가 결혼해요. 11월에. 어머 그래? 우리 민서가?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제 무릎에 앉아 할미 부르던 그 아이가 벌써 시집을 간다니.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초대장은 언제쯤 오니?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통화는 그렇게 끊겼고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지만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준비할 게 많으니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날 안 부르려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보라색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선물해준 이 손수건은 아이들이 어릴 적 눈물 콧물을 닦아주던 물건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이 바래고 실밥이 풀렸지만 여전히 제 품 안에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쥐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마침내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서야, 할미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정신없이 바빠요. 드레스도 골라야 하고 예식장도 확인해야 하고. 민서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할미도 그날 가도 되는 거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아빠가 말 안 했어요? 무슨 말을? 제가 아빠한테 할머니 오시는 거지 했는데 아빠가 나중에 얘기하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중에?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래, 알았다 민서야. 준비 잘하고 할미는 괜찮아. 통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보라색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면서도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놈들이 정말 날 안 부를 셈인가? 다음 날 저는 큰아들 정훈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니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님, 왜 갑자기? 정훈 있니? 네, 안에 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정훈이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세요? 민서 결혼식 초대장 얘기 좀 하자. 정훈이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예식장이 좀 멀어요. 왕복 4시간 거리고. 그래도 가야지, 손주 결혼식인데.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훈이의 눈빛엔 다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귀찮다 오지 마라. 저는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택시 타고 가면 돼. 초대장만 보내주면. 엄마, 정훈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뭐?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저희도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시고 식사도 제때 하시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나는 싫다. 엄마, 이게 다 엄마 위해서. 위한다는 게 날 버리는 거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놀라 부엌으로 숨어 들어가고 정훈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환경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둘째랑 같이 상담 갈 거니까 엄마도 같이 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온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저는 가방 속 보라색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손이 터지고 발이 얼어붙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애들 학원비 대고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다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짐이 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민서 결혼식 가고 싶은데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를 타고 요양원 상담을 갔습니다. 가는 내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훈이와 정민이는 앞좌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죠. 건물은 깨끗했고 원장이라는 사람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설은 최신식이고요.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또래분들도 많으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원장의 말이 끝나자 정훈이가 물었습니다. 면회는 언제든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어르신들 컨디션을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권장드립니다. 면회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면회를 와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제 마지막 보금자리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시설 괜찮죠?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 엄마 정말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정훈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저희가 자주 못 가뵈는 것보단 이게 나아요. 자주 못 가뵌다고? 지난 석 달간 단 한 번도 안 왔으면서.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하는 걸로 했어요.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다. 엄마, 너희들은 가봐라, 바쁠 테니까.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저는 장롱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다가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펼쳐보니 민서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5살 민서가 제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 중학생이 된 민서가 할머니 사랑해요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 이 아이만큼은 날 기억해 줄 거야. 사진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보라색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에 젖은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 손수건은 참 많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정훈이가 초등학교에서 싸우고 와 울던 날, 정민이가 대학 입시에 떨어져 오열하던 날, 막내 지은이가 첫사랑에 실패해 밤새 울던 날. 그때마다 저는 이 손수건으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눈물을 닦는 유일한 위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훈이와 정민이가 함께 왔습니다. 막내 지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엄마 미안해요. 애들이 아파서. 라는 말만 남겼죠. 차에 짐을 실으며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자주 갈게요. 그래, 진짜예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알았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원장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방은 2층 203호입니다. 전망 좋은 방으로 배정해드렸어요. 짐을 들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고 멀리 도시의 빌딩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멀리 우리 집이 있겠지. 정훈이가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 가봐야 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래, 가봐라. 엄마, 정민이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렇게 떠났고 저는 홀로 방 안에 남았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지? 그때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네. 식당으로 내려가니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저는 벌떡 일어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켜 결혼식장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 여기서 차로 2시간 반. 멀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가느냐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보라색 손수건을 꺼내 쥐었습니다.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서야, 할미가 꼭 갈게. 내 결혼식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새로 오신 분 아닌가? 문을 열고 나가니 키가 크고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 옆방 204호 박영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려고요. 아, 네, 이순자입니다. 박 선생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낯설으시겠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푹 쉬세요. 내일 또 봬요. 박 선생이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민서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겠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요양원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전한 생활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아침마다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19일.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박 선생이 앉으셨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네, 뭐.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박 선생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각자 식사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손주 결혼식에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요. 박 선생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이요? 언제인데요? 이번 달 말일이요. 그런데 자식들이 절 초대도 안 하고 이렇게 여기 보내버렸어요.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을 지들 뒷바라지하며 키웠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됐나 봐요. 박 선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박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평생 운전기사로 일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장님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번 돈은 다 애들 학비로 들어갔고요. 박 선생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아버지 냄새 난다고 낡았다고 결국 여기 보냈죠.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 한 통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마음 잘 알아요. 서럽죠? 억울하죠? 박 선생이 제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르신, 그 결혼식 꼭 가셔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 선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 동네 지리 다 알아요. 40년간 운전기사 했으니까요. 결혼식장이 어딘가요?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이요. 아, 거기.
여기서 2시간 반이면 가는 곳이네요. 가능해요. 하지만 어떻게 나가죠? 여긴 출입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박 선생이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병원 가는 차가 있어요. 정기 검진 나가는 어르신들 태우는 거죠. 그 차를 타고 나가는 척 하다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어르신 평생 자식들 위해 사셨잖아요. 이번 한 번쯤은 어르신 자신을 위해 결정하셔야 해요. 박 선생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번만큼은 제가 원하는 걸 해야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박 선생님께 피해가 갈까봐. 박 선생이 허 웃었습니다. 피해요? 쫓아내라지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르신, 전 이런 일 좋아해요. 재미있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감사는요.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일단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날 오후 저와 박 선생은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낮잠을 주무시거나 TV를 보고 계셨고 우리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선생이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결혼식이 30일 토요일 오후 2시죠? 네, 그럼 그 주 금요일 29일에 병원 차를 타고 나가는 게 어때요? 잠은 찜질방에 가시면 돼요. 요새 찜질방이 좋아요. 씻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찜질방이라 평생 못 가본 곳인데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제가 없어진 걸 여기서 알면 어떡하죠? 그건 제가 처리할게요. 그래, 따님을 만나서 하루 쉬고 온다 했다고 할게요. 박 선생은 수첩에 뭔가를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바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 정도면 큰 문제 안 될 거예요. 자식들한테 연락이 가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시죠. 일단 결혼식 먼저 가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았습니다. 일단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됐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요. 대신 결혼식 다녀와서 제게 얘기 좀 들려주세요. 손주분 예쁘게 시집가는 모습 자세히 말이에요. 전 제 손주 결혼식도 못 갔거든요. 박 선생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박 선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사진도 찍어 올게요. 그래요? 그거면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결혼식장에 도착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만약 자식들과 마주치면 뭐라고 말할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정원의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할미가 간다, 꼭 간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저는 보라색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수건을 펼쳐보니 한쪽 귀퉁이에 작은 자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놓아준 순자라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결혼식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날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손수건에 대고 속삭이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잘했어. 가야지. 우리 손주 결혼식인데. 저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서를 보았습니다.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기다렸어요. 그래, 할미가 꼭 갈게. 꼭.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열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과 저는 매일 정원에서 만나 세부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딸 지은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왜 갑자기? 지은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제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은이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이 민서 결혼식에 엄마 초대 안 한대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빠들이 뭐래? 엄마가 오시면 민망하대요. 친구들한테 요양원 얘기 들킬까봐. 그냥 조용히 식 올리고 싶대요.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했어요. 오빠들 압력에 못 이겨서 엄마를 여기 보내는데 동의했어요. 지은아, 처음엔 진짜 엄마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편하려고, 우리 양심 덜 아프려고. 엄마를 멀리 보낸 거예요. 지은이가 제 무릎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 탓이 아니야. 엄마는 왜 이렇게 착하세요? 화내셔야죠. 저한테 소리라도 지르세요. 소리 질러서 뭐가 달라지니? 넌 내 할 만큼 했어.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결혼식에.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빠들이랑 싸우지 마라. 엄마, 넌 가족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나 때문에 관계 틀어지면 안 돼. 사실은 이미 제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데려가겠다고 하면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고 자식들과의 갈등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직접 가는 게 나아. 지은이는 한참을 더 울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쓰세요. 이게 뭐니?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실까봐. 오빠들 몰래 드리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 지폐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얼추 100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 돈 내가 쓰거라. 엄마가 쓰셔야 해요, 제발. 지은이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 일어섰습니다. 저 가볼게요. 오빠들이 제가 여기 온 거 알면 안 좋아할 거예요. 지은아, 고맙다. 고맙긴요, 죄송하죠. 지은이는 문을 열고 나가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지은아, 고맙다.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보라색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갈 수 있겠어. 내 힘으로. 저녁 식사 시간 박 선생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이 찾아오셨군요. 네, 그래도 제가 직접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르신이 직접 가셔야 의미가 있죠. 29일 금요일 잊지 마세요. 네,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서가 웃고 있었고 제 옆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미가 꼭 간다. 11월 29일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다.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보라색 손수건. 지은이가 준 돈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오전 10시 박 선생이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오후 2시 차 타실 때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티 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점심을 먹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계만 보게 됐습니다. 오후 1시 반 복도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 가시는 분들은 현관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박 선생과 마주쳤습니다. 박 선생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현관에는 이미 4분의 어르신이 모여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네, 정형외과 검진이시죠? 네, 맞습니다. 간호사는 체크하고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요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뒤 처음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검진 끝나시면 1층 로비에서 모이세요. 4시에 출발합니다. 저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에서 내려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이제 빠져나가야 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간호사들은 바빠 보였고 대기실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성공했다. 밖에는 택시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말했습니다. 시외 버스터미널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병원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민서에게 간다. 터미널에 도착해 표를 끊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라색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서야, 할미가 간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버스가 속도를 늦추더니 길 한쪽에 섰습니다. 기사가 방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잠시 점검하겠습니다. 뭐라고?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적한 국도변이었습니다. 기사가 내려 엔진을 점검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났습니다. 결국 기사가 다시 방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체 차량을 부르겠습니다. 승객들이 투덜거리며 짐을 챙겼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떡하지? 주변은 논밭뿐이었고 택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지나가는 차를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노란 택시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는 다른 승객들을 지나쳐 제 앞에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젊은 기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 시내까지 가야 하는데.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기사는 차에서 내려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택시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기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급한 일 있으세요? 손주 결혼식에 가야 해요. 아, 그러시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창밖을 보니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 택시 기사의 도움으로 예식장 근처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30일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이다. 민서 결혼식 날. 새벽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지은이가 몰래 가져다 준 한복을 꺼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차려입은 게 얼마 만인가. 택시를 불러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창한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 푸른 하늘. 민서에게 완벽한 결혼식 날씨였습니다. 잠깐을 달려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입구에는 하객들이 오가고 화려한 꽃장식이 눈부셨습니다. 할머니 다 왔습니다. 아, 네. 택시비를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구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해. 한 걸음 옮기려는데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입구 안쪽으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정훈이의 웃음소리, 정민이의 목소리. 그리고 민서의 밝은 웃음. 저 안에 우리 민서가 있어.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민서에게 누가 되는 건 아닐까?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초대받지 못한 사람. 아들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존재. 그런 제가 저 화려한 공간에 들어간다면
민서의 행복한 날을 망치는 건 아닐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은 저절로 가방을 열어 보라색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쥐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입구를 통과하는 하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말끔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냥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드레스를 휘날리며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오실 줄 알았어요.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안 오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계속 입구를 봤는데 민서야, 아빠가 초대 안 했어도 전 할머니가 꼭 오실 거라 믿었어요. 할머니는 절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잖아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할미가 너한테 누가 될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인데요. 민서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들어가요. 하지만 아빠가 괜찮아요. 제 결혼식이에요. 제가 원하는 사람을 초대할 권리가 있어요. 민서는 단호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홀 입구를 지나자 화려한 실내가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정훈이와 정민이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죠? 제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와 함께라면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우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훈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훈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옆에 있던 정민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신부 쪽 어르신인가 봐. 민서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훈이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를? 아빠, 민서가 정훈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셨어요. 민서야, 지금 무슨... 제 결혼식이에요. 제가 가장 초대하고 싶었던 분을 모신 거예요. 정훈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정민이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저쪽으로 가시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싫어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함께 계실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 민서야, 제발.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예식이 시작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는 저를 이끌고 한쪽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서야, 미안해. 할미 때문에 내가... 미안하긴요. 제가 감사하죠. 민서가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아시죠? 제가 5살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빠 엄마가 일하는 동안 할머니가 절 키우셨잖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밥, 함께 걸었던 등하굣길,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신 것. 다 기억해요. 제 인생에서 할머니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했을 때 저 너무 화났어요. 결혼식 초대도 안 한다고 했을 때 아빠랑 싸웠어요. 그랬구나. 오늘 아침에도 아빠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안 오시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할머니 모시러 가겠대요. 근데 할머니가 요양원에 안 계신대요.
민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할머니가 직접 오실 거라는 걸. 할머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포기 안 하시는. 저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할미를 기억해줘서. 당연하죠.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지은아. 지은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혼자 힘으로 왔다. 혼자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오셔서 기뻐요.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서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들어가야 해요. 할머니는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예식 끝나고 특별히 소개할 거예요. 민서야. 믿어요, 할머니. 오늘은 우리 날이에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홀로 들어서자 모든 하객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부축을 받으며 맨 앞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정민이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옆이었습니다. 정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서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제 곁을 지나갈 때 민서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고 서약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부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서가 마이크를 건네받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 민서가 제 쪽을 향했습니다. 저의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5살 때부터 저를 돌봐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일할 때 할머니가 제 엄마였어요. 밥 먹여주시고 학교 데려다 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 주셨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할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저희 가족을 용서해 주세요. 홀 안에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라색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정훈이가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민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민서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많은 하객들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손녀분 복 많으셨겠어요. 낯선 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정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정민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모시고 살게요. 요양원은 퇴소 수속 밟을게요. 지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예전처럼. 아이들의 얼굴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보고 싶었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저는 새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바랐던 게 뭔지 아니? 너희가 행복한 거였어. 너희가 잘 사는 거. 엄마. 오늘 민서 결혼식 보니까 엄마는 할 일 다 한 것 같아. 너희를 키웠고 손주까지 잘 키웠고.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는 요양원으로 돌아가려고. 엄마, 그게 무슨. 거기서 좋은 친구도 생겼어. 날 도와준 박 선생님이란 분이 계셔. 그분한테 오늘 이야기 들려줘야 해. 정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모시고.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시는 게 효도가 아니야.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란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 말에 아이들이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너희 걱정하며 살았어. 밥은 먹었나, 아프진 않나, 직장은 괜찮나. 그런데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구나. 저는 아이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친구도 사귀고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요양원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 지은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희를 용서 못 하시는 거죠? 아니야.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용서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이미 다 내려놨어. 너희에 대한 기대도 서운함도 다. 저는 새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란다.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저는 가방에서 보라색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그 손수건을 민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거 할미가 평생 간직했던 거야. 이제 내가 가져. 할머니, 힘들 땐 이걸 보렴. 그럼 할미가 내 곁에 있는 거야. 늘. 민서가 손수건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민서. 해가 기울고 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배웅을 나왔지만 저는 손만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며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평생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으니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민서의 행복한 얼굴,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제 남은 시간을 저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박 선생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박 선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들려드렸습니다. 박 선생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자유예요. 정말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의 페이지 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됩니다.